자, 우리 요거 띄어쓰기 오늘 하고 그다음에 5회차 모의고사 어려운 거 몇 개 잡아주고 끝낼게 얘들아. 자, 일단 200쪽 펴주시고요. 문법이에요. 페이지는 오늘 얼마 안 돼. 200쪽, 201쪽 딱 2개야. 근데 고1 2학기 때 띄어쓰기가 다 모든 학교에 모든 출판사의 내신에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알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맷집 키우는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 내신 대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또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한번 체험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해보자. 일단 저 2항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눈으로 읽어봐, 눈으로. 자, 봅시다. 일단 2항의 별표. 문장의 각 단어는 끊어주고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대. 근데 단어이면서도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조사예요. 조사. 그러면 조사는 단어이지만 띄어쓰기의 예외다. 그러면 예외라는 건 뭐예요? 띄어 쓰는 거야? 붙여 쓰는 거야? 붙여 쓴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읽어볼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나물 좀 줘요 라는 말을 띄어쓰지 않을 경우 나, 물, 좀 줘요 또는 나물, 좀 줘요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물을 달라는 건지 나물을 달라는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띄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띄어 쓰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어지는 건 이제 조사야. 41항의 별표. 자,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씁니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붙여 쓴다는 거야. 꽃이 꽃마저 꽃밖에 보이죠? 그래서 이 마저 밖에는 다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붙여 쓴 게 보이죠? 붙여 쓴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2항, 43항 묶어주시고 별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 같은 형태의 단어라도 어쩔 때는 조사고 어쩔 때는 의존명사야. 알겠어? 예를 들어 이따가 배울 뿐, 뭐뭐 할 뿐 할 때 그 뿐. 이 뿐이 어쩔 때는 조사야. 어쩔 때는 의존명사라 그래. 알겠니? 그러면 의존명사일 경우에는 띄어 쓰는 거고 조사로 적용될 경우에는 뭐 해야 돼? 붙여 써야 돼. 그걸 배우는 거야 오늘. 자, 그러면 일단 42항 보겠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뭐 한다?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때 것, 수 이런 걸 뭐라 그래? 의존명사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아는 띄고 것, 나도 할 띄고 수 이렇게 되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뭐한다? 띄어 쓴대요. 한 띄고 개, 차 한 띄고 대, 옷 한 띄고 벌. 됐니? 그래서 이렇게 개, 대, 벌. 알겠니? 여기 안 써있지만 마리도 있거든.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마리. 그래서 개 대 벌마리, 개 대 벌마리는 다 무슨 명사라 그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 그래요. 오케이? 자, 이건 띄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만이 나왔어요. 이제 다만. 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라든지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끊고 붙여 쓸 수 있다. 자, 붙여 쓸 수 있다는 거는 허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허용한다는 게 뭔 말일 것 같아? 띄어쓰기도 가능하고 붙여쓰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니? 무조건 붙여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밑에 써있잖아. 2시 30분 이렇게 써도 돼. 근데 2 띄고 시, 30 띄고 시, 뭔 소리야. 30 띄고 분 해도 된다는 거야. 또 3 띄고 학년도 되고 3학년 붙여 써도 된다는 거야.
500이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해갔지? 자, 그래서 이렇게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데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항 가보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데, 자, 국장 겸 과장 겸 이어주잖아. 자, 이사장 및 이사들, 그죠? 이어주잖아. 청군 대 백군. 그러니까 겸 및 대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럴 경우는 뭐 한다고요? 띄어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음절이 뭐예요? 이름절이죠. 이름절.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대요. 자, 봐. 요거 밑줄 쳐야 된다. 붙여 쓸 수 있다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 뭐 한다 그랬지? 허용한다. 그러면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는 거야. 알겠니? 봐봐. 이 말, 저 말. 말이 반복됐지. 한 입, 두 입. 입이 반복됐잖아. 맞나? 자, 이럴 때 이 말, 저 말 해도 되고 이 띄고 말, 저 띄고 말도 되고 한 입, 두 입 해도 되고 한 띄고 입, 두 띄고 입. 요것도 된다는 거야. 됐지? 자, 둘 다 됩니다. 자, 지금 쫙 봤는데 그래도 시험에 이게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건 말하는 건 내신 시험 기준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수능은 뭐 그냥 다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게 41항, 42항, 43항 세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나중에 우리가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내려갈게. 자, 내려가면 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잠깐만. 자, 잠깐만 칠판 봐보세요. 잠깐만 봐보세요. 자, 우리 용언이 뭐하고 뭐가 있죠? 동사나 형용사가 있지. 맞지? 그러면 동사는 다시 용언은 뭐하고 뭐로 구성돼요? 변하지 않는 어감과 변하는 어미로 돼 있지. 그래서 어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이 용언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본 용언과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보조 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용언이 몇 번 나오는 거야? 문장에서 몇 번? 2번 나오는 거야. 됐지? 자, 봐봐. 일단 여기 보조 용언 여기 47항이 별표야. 자, 보조 용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밑줄 쳐야 돼. 보조 용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끊어줘.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허용한다. 원칙은 붙여 쓰는 거야, 띄어 쓰는 거야? 띄어 쓰는 거야. 원칙은 띄어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붙여 쓰는 거 허용한대. 자, 보자. 불이 꺼져간다. 꺼져도 용언이고 간다도 용언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꺼져가 무슨 용언일까? 여기 꺼져가. 얘들아 참여 좀 해봐라. 꺼져가 무슨 용언이야? 본 용언. 그러면 간다가 저기 무슨 용언이야? 보조 용언이야. 자, 가보자. 그러면 불이 꺼져간다 했을 때 이게 본이고 이게 보조니까 원칙은 띄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불이 꺼져 띄고 간다가 되는데 붙였음도 허용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꺼져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지? 두 번째, 비가 올 듯하다 했을 때 요게 본용언이고 요게 보조용언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올 띄고 듯하다도 되고 올 듯하다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 자, 근데 다만 이제 동그라미. 다만 반말에 조사가 붙거나. 자, 조사 체크해야지. 얘들아 조사 체크.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합성 용언 체크. 합성 용언이 뭘까? 합성 용언. 일단 합성이 뭐야? 합성. 합쳐진 거. 그러면 용언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용언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조사 체크.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반드시 뭐한다? 별표 띄어 쓴다.
분명히 위에서 뭐라 그랬어?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가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된다 그랬지. 근데 그 붙여 쓰는 게 안 될 경우가 있다고. 붙여 쓰는 게 안 될 경우가 있다고. 알겠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들아? 조사. 합성 용언. 조사. 자,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여기서 놀아는 놀다지, 놀다. 놀다니까 이게 본용언이고 나는구나, 날다. 이게 보조용언이야. 근데 가운데 여기 체크해놔.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지. 이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띄었어야 돼. 반드시 띄었어야 돼. 띄었어야 돼. 띄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놀아만 나는구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게 했을까? 왜 문법에서 저걸 붙이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장이 너무 짧아져요, 길어져요? 문장 호흡하는 거야. 얘들아, 길어져, 짧아져? 너무 길어지는 거야. 맞지? 놀아만 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놀아만 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어. 덤벼들어는 덤비다랑 들다가 합쳐졌지. 그럼 용언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무슨 용언? 합성 용언. 그러면 합성 용언일 경우에는 뒤에 보조 용언은 띄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왜 붙여 쓰지 못하게 했어? 똑같아, 똑같아. 덤벼들어 보아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붙여 쓰면 덤벼들어 보아라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가 올 듯도다하다. 여기 올 동그라미, 올 동그라미. 이게 본용어냐? 그리고 듯은 뭐래? 의존명사래. 그리고 듯 뒤에 초록색 글씨 뭐 나왔어? 도조사 나왔지? 조사 동그라미. 그러면 중간에 지금 뭐가 들어갔지? 조사가 들어갔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반드시 뭐 한다? 띄어 쓴다는 거야. 왜? 똑같다니까. 올 듯도 하다.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올 듯도 하다. 이렇게 읽으라고 띄어 쓰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너무 기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봐봐요. 여기 옆에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거기 오른쪽에 47원 여기 해설이 있을 거야. 본 용언이 책 보라고요. 자,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다시 뭐라고?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언제?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 알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 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래. 예를 들어 봐봐. 파고들어 본다 했을 때 파고들어가 무슨 용언이래? 본 용언인데 합성 용언이야. 그러니까 본다라는 보조 용언을 띄었었죠. 바로 밑에 보면 파고들어 본다 이렇게 붙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봐봐. 여기 띄었었잖아. 이렇게 붙여 쓰면 안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럼 그 밑에 봐봐. 공부해. 이게 본용언, 파생용언인데 자, 이것도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자, 보아라가 보조용언. 띄었었죠? 근데 공부해 보아라. 이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X한 거라고. 알겠니? 자, 다만 한번 읽어볼게. 다만 봐봐. 하지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밑줄입니다. 밑줄이에요. 그 활용 형태가 이음절인 경우에는 이음절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글자. 붙여 쓴다. 왜? 이음절이면 너무 길지 않거든. 여기 밑에 해설 여기 봐봐. 빚내 몇 음절이야? 빚내 하나 둘 이음절이죠. 그러면 빚내준다 할 때 요거는 이렇게 붙여 써도 괜찮다는 거야. 왜? 별로 길지 않으니까.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보조 용언을 보통 띄어 쓰는 경우는 문장이 보통 뭐 할 때야? 문장이 너무 길어질 때야. 알겠어? 그래서 길지 않을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박스 내려가세요. 박스. 자, 요게 마지막이야. 봐봐. 여기 정신 집중. 여기 정신 집중이야, 얘들아. 같이
대로, 만, 다 동그라미 쳐요. 뿐, 니은지.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제목 한번 밑줄 쳐보자. 동일한 형태를 가진 단어에 끊어줘. 글자가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띄어쓰기가 다른 이유가 있대. 글자가 똑같은데 띄어쓰기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야. 자, 이것은 뭐 때문이래? 별표. 품사가 달라서예요. 아, 그러면 단어의 형태가 똑같아도 품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치부터 해봅시다. 가치는 부사일 경우가 있고 조사일 경우가 있대요. 자, 우리 조사부터 보자. 조사부터. 가치가 조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체언에 붙습니다. 별표. 외우세요. 뭐 외워야지 오래 남죠. 자, 가치가 조사일 경우에는 체언에 붙는데요. 그럼 우리 체언 3개 뭐 있지 얘들아?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알겠니?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바로 체언이야. 자, 그러면 얼음이 무슨 품사죠? 얼음 무슨 품사예요? 아니요. 명사. 명사죠, 명사. 얼음은 명사니까 체언이잖아. 그러면 옆에 가치는 뭐야? 부사가 아니고 뭐야? 조사죠? 붙여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위에 볼까? 자, 부사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이며 함께 다름이 없이의 뜻을 가진대요. 시간이 화살과 같이 간다. 됐나? 그럼 여기서 가치는 당연히 뭐일 수가 없어? 조사일 수가 없지. 부사가 주로 여러분들 뭘 꾸며요? 부사가 주로 수식하는 게 뭐야? 주로 꾸며주는 거. 주로 체언을 꾸미는 게 관형사야.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 부사는 뭘 꾸며요? 뭘 꾸며요? 주로 용언을 꾸미죠. 맞아요? 간다가 뭐예요? 간다. 가다잖아. 가다. 그럼 이거 용언 아니야? 용언? 그러니까 간다를 수식하고 꾸미는 게 지금 뭐예요?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부사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대로 조사의 화살표. 자, 뭐에 붙었대 얘들아? 뭐에 붙었대? 체언에 붙었다. 별표. 그럼 밑에 약속이 뭐야? 약속이 품사가 뭐야? 명사. 그러니까 명사 체언 뒤에 대로 조사잖아. 그러니까 붙였었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화살표. 안 할 거야? 어? 나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해 지금. 알겠지? 응? 제발. 근데 조는 거 갖고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쌤 수업이 엄청 막 무슨 웃기고 재밌는 수업이 아니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해줘 제발. 오케이? 자, 의존명사는 관용어 뒤에서 이와 같이 즉시 등 밑줄 쳐. 이와 같이 즉시 등의 뜻을 나타낸대요. 약속한 대로 이야기해라. 얘들아, 대로 앞에 약속한이 체언일까? 그럴 리가 없죠. 맞죠? 약속하다잖아. 약속하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용언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꿀팁이 하나 뭐냐면 보통 봐봐. 이 의존명사일 경우에 대로 있잖아. 요거 앞에가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의존명사인 경우가 한 90%는 돼요. 그러니까 이 대로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헷갈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받침이 니은이지. 니은 들어가면 90%는 뭐라고 얘들아? 의존명사라고. 90%라 그랬다. 야매야 이거 얍삽이라고. 알겠어? 근데 10%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알겠지? 그죠? 근데 얍삽이니까 시간 없을 때는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만 조사 화살표. 그럼 만도 조사일 경우에는 뭐에 붙는 거죠? 체언에 붙어. 한정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루 품사 뭐예요? 하루. 명사. 그럼 명사는 체언이잖아. 그러니까 만 조사가 되겠죠? 붙여 쓴 거야. 자, 그러면 의존명사.
관형어디에서 동안이나 거리 등을 나타낸대. 동안이나 거리 등을 나타낸대. 자, 보세요. 10년 만의 기구. 만 앞에 무슨 받침? 이거 야매다잉? 알겠지? 니은 받침.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이 면은 뭐야? 체언이 아니야. 알겠니? 체언이 아니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 만에 귀국했을 때 이거는 띄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오리지널로 하려면 이와 같이 즉시의 뜻 이걸 공부해야 돼.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야. 자, 그 다음에 만큼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조사부터 보자. 조사는 뭐에 붙었다고요? 체언에 붙어 별표. 자,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 전봇대는 명사죠, 명사? 명사니까 체언이니까 조사로 적용돼서 붙였었네. 자,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수량 정도 원인의 뜻을 가진대. 자, 노력하다, 노력한 니은 받침. 맞아? 그래가지고 뭐야? 만큼. 이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쓴 거야. 다시 조사면 붙여 쓰고 의존명사면 뭐한다? 띄어 쓴다. 알겠니? 자, 그리고 자, 뿐. 조사, 의존명사.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뿐이 조사면 뭐에 붙는다? 체언에 붙는다. 별표. 하나뿐인 동세. 하나 체언이잖아. 체언. 그러니까 뒤에 뿐 조사가 돼서 붙여 쓴 거야. 자, 그러면 의존명사는 따름의 뜻을 나타낸대. 따름의 뜻을 나타낸대. 자, 미소 지을 뿐이다. 봐봐. 리을 받침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까 10%라 그랬죠. 10% 아니잖아요. 자, 미소 지을. 근데 지을이 어차피 체언 아니잖아. 그죠? 짓다잖아. 그러니까 자, 지을 용언 뒤에 뿐 해가지고 요거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 쓴 거야. 되니? 자, 요거는 심하라고 쓰세요. 이건 야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니은지가 어미일 경우가 있고 의존명사일 경우가 있답니다. 자, 보자. 우리가 이거 봐봐. 어간 뒤에는 뭐가 들어가? 어미가 들어가고 이거 두 개는 붙여 있겠지. 그럼 보자. 어미가 될 때는 어간과 결합하여 자, 이제 의문, 추측의 뜻을 나타낸대. 이거 알아야 돼. 이럴 때는 붙여 쓴다는 거야. 입술이 파랗대. 왜 파랗지? 뭐 하니까? 추우니까. 그러니까 추운지 할 때 이 지는 의문이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대. 그래서 어미로 적용돼서 붙여 쓴 거야. 알겠니? 자, 이제 두 번째 봐봐. 자, 의존명사일 경우에는 자, 요거 동안의 뜻을 나타낸대. 얼굴 동안 말고 뭐뭐 동안. 알겠니? 본지 오래된 친구.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이 지는 동안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슨 명사로 적용되는 거야? 의존명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띄었었어. 알겠니? 자, 그래서 다시 어미로 적용될 경우에는 붙여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로 적용될 경우에는 띄어 쓴다. 근데 이렇게 뜻이 다르다.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거 봐보세요. 요거 하고 이제 문제 풀자 우리. 이거 두 개 묶어봐. 두 개 묶으시고 별표. 아, 요것도 얘들아 이렇게 써놔. 심화. 이것도 어려울 때 나오는 거야. 자, 1번 봐봐. 명사형 플러스 보조형은 직하다. 직하다 밑줄.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요? 아우, 이거 음식이라 하자. 음식. 아, 먹음 직하다. 직하다는 붙여 쓰는 거야. 그래서 직하다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얘들아, 원래 먹다는 동사지. 동사면 용언이지. 그럼 먹이 뭐야? 어간이고 다가 뭐야? 어미지. 어미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의문으로 하면 뭐가 돼버릴까? 동사가 뭐가 돼버릴까? 먹음이 되면 명사가 돼버려. 그래서 이런 걸 명사형 어미라 그래. 다시 뭐라 한다고? 명사형 어미. 그럼 여기 지금 명사형이 요거 말하는 거야. 알겠니? 됐지? 그때 먹음 옆에 직하다 했을 때 띄어 쓰냐 붙여 쓰냐를 물어본 거야 지금. 띄어 쓴데 붙여 쓴데 직하다는 붙여 쓴대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내 노트북을 못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지울게. 두 번째 봐봐. 보조 용언 앞에 니은가, 나, 는가, 리을까, 지 등의 종결어미 밑줄. 종결어미가 있는 경우 보조 용언을 그 앞말과 뭐한다? 띄어쓴다 밑줄. 이거 내신에 안 나오기를 기대합시다. 그죠? 그죠? 이건 학교 쌤마다 달라요. 작년에 안 냈어요. 작년에 대부분 안 냈어요, 학교마다. 근데 이거는 수능에는 나오는데 수능 문법은 어떻게 낼까? 뭐를 줄까? 내신 문법과 달리 뭘 주죠? 보기를 주지. 이 보기 안에 이거를 써줘, 안 써줘? 수능 써줘. 수능은 써줘. 그럼 읽고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신은 써줘, 안 써줘? 미쳤냐? 거의 안 써줘. 그러니까 내신은 암기야. 내신은 암기고, 그죠? 수능은 이해식이야. 이해식. 알겠지?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일단 이건 내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학교 쌤이 알려주면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시면 안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문제 풉시다. 자, 문제 푸세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봐. 하고 있어봐, 이거 쌤. 이거 정리 좀 하고 같이 하자. 먼저 하고 있어봐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한다. 자, 보자 얘들아. 한다. 자, 1번 봐봐요. 자, 좀 빨리 할게요. 우리 모의고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쓴다. X. 조사는 붙였어야지. 2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랑 어울릴 때는 붙였을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연필 두 자루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쓴다. 동그라미. 자, 웃고만 있었다처럼 보조용언의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띄어써야 된다. 동그라미. 왜? 조사가 붙으면 띄어써야 된다 그랬잖아. 자, 나에게는 너뿐이야와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해서 뿐은 품사가 같지만 띄어쓰기를 다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품사가 다르니까 띄어쓰기를 다르게 한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같지만 X. 자, X야.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자. 6번 문제 가보세요. 자, 6번 연결해 볼게요. 자, 앞에 오는 본용언에 조사가 붙는 경우야. 뭘까? A, B, C 중에 뭘까? 앞에 오는 본용언에 조사가 붙는 경우. B 아니냐? 봐봐. 읽어. 이게 본용언. 본다, 보다. 이게 보조용언이야. 근데 가운데 도라고 하는 뭐가 붙어버렸어? 조사가 붙어버렸죠? 본용언에 조사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띄어써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띄어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기억은 B로 이어가는 거야. 기억은 B로. 자, 두 번째 니은. 앞말이 합성동사 또는 헷갈리면 밑줄 치고 용언이라고 써놔. 합성동사 또는 합성용언인 경우 띄어쓴다 그랬어. A하고 C 둘 중에 합성용언이 뭘까? A하고 C 둘 중에 용언 두 개 붙여진 거. 덤비다, 들다 아니야? 맞아? 그러면 보아라. 이게 보조용언이지? 그러니까 뭐야? 니은은 뭐야? C지, C. 자, 됐죠? 자, 얘들아 봐봐. 잘난 체를 한다 할 때 체 있지, 체. 니은 받침, 니은 받침, 니은 받침. 그럼 이 체 조사야, 의존명사야? 빨리빨리. 띄어 썼잖아. 그러니까 조사야, 여기 체 의존명사야. 나 수업 안 끝낸다. 자, 체 빨리 조사야,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됐지? 그러면 의존명사 뒤에 르이라고 하는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한다는 보조형은 한다는 뭐 해야 돼요? 띄어 쓰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해서 B, C, A가 됩니다. 자, 7, 8, 9, 10, 11 다 별표 쳐보세요. 7, 8, 9, 10, 11 다 별표야. 자, 요거 이제 잘 하셔야 돼. 자, 7번. 아침 겸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아침, 그럼 뭐 해야 돼? 띄었어야지. 그리고 겸 하고 뭐 해야 돼? 띄었어야지. 됐니? 점심 하고 으로 할 때 으로가 뭐야? 조사니까 붙여 쓴 거야. 그래서 아침으로 하고 미안합니다. 아침이래. 쏘리. 점심으로 띄고 샌드위치를 띄고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7번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겸이야, 겸. 겸은 붙여 쓰는가 띄어 쓰는가 요걸 공부하는 거라고. 자, 8번. 책을 다 읽는데 이틀이 걸렸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띄고 뭐야? 다 띄고 읽는데 띄고 이틀이 띄고 걸렸다. 됐죠? 자, 9번. 얘들아, 9번에서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어이 대자 이 대야 대. 봐봐. 그는 뭐 해야 돼요? 띄고 의지할 때 갈까? 의지할 띄고 대 갈까? 의지할 띄고. 알겠니? 대가 띄고. 알겠어? 그러면 대가 할 때 대자가 뭘 것 같아요? 의존 명사. 그리고 나머지 뭐 쉽잖아. 없는 띄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번 11번. 자, 10번 좀 눈으로 보고 있어봐요. 얘가 45분에 딱 끝낼게. 얘들아, 40분에 끝내는 거 실패했네. 자, 아는 대로 모두 말하여라. 자, 어떻게 할까? 아는 대로일까? 아는 띄고 대로일까? 니은 받침. 그치. 아는 띄고 대로 띄고야. 그럼 이 대로는 조사야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모두 띄고 말하여라. 오케이? 야매가 좀 통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뜻을 몰라도 야매로 좀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모든 중요한 거다. 모든 것일까? 모든 띄고 것일까? 니은 받침. 띄고 모든 띄고 것이. 오케이? 그럼 이 것은 무슨 명사? 의존명사. 띄고 자기 띄고 생각. 자. 야, 기억 받침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생각은 품사가 뭐야? 명사니까 체연이지. 그러면 대로는 조사야 의존명사야? 조사야, 조사. 그러니까 생각 띄고가 아니고 생각대로야. 띄고. 그다음에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것은 의존명사. 이 대로는 의존명사야, 조사야? 조사. 써보세요. 자, 여기서 대로는 뭐라고? 의존명사. 됐니? 자, 이제 밑에 12, 13, 14, 15, 16 보자. 12, 13, 14, 15로. 자, 여기 해봅시다. 승윤이는 토론대회 학교 대표로 여러 번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의문 모사에 기여. 여러 번에서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띄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 거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번이 단위 명사거든? 그러면 단위 명사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거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 돼? 띄었어야지. 그러니까 저거 틀렸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렇게. 자, 13번. 학교뿐만. 자, 니은에서 뿌는. 얘들아, 학교는 명사이잖아. 체연이잖아. 그러니까 뿌는 뭐야? 저기서 뿌는 뭐야? 조사.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붙였어야지. 그럼 저건 맞네. 저건 맞네. 알겠니? 그럼 만은 뭘까 얘들아? 여기서 만. 조. 이것도 조사야. 조사 2번 붙을 수 있어. 알겠지? 조사 1번만 붙는 거 아니야. 2번도 가능해. 자, 그 다음 14번. 자, 디귿 알리는 데 요거 묶어주세요. 요 2개. 자, 알리는 데에서 대 어떻게 될까? 응? 니은 받침이다. 앞에 니은 받침.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붙였어요? 띄었어요? 띄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저 잘못 써 있는 거라고. 그러면 디귿에서 대자 옆에 애 보이지? 애. 이 애는 당연히 뭐겠냐 얘들아? 조사야. 조사 붙여 쓰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기여할 수 있었다. 기여할 수가 맞을까? 기여할 띠고수일까? 띠고수지. 띠고수. 그럼 무슨 명사야? 의존명사.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띄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7, 18, 19 그냥 우리 책으로 할게요. 17번 보세요. 기역에서 그 식당의 음식은 먹음직하다. 기역에서 직하다는 보조용언으로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맞지? 네. 쌤이 아까 직하다 하면 붙여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8번 니은. 그는 그 식당의 음식을 또 먹고 싶나 보다. 싶나와 보다는 모두 보조용언으로 앞말과 띄었어야 된다.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싶다는 보조용언으로 자 밑줄 쫑겨러미 니은가와 붙였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왼쪽 200페이지에서 자 오른쪽 끝에 맨 끝에 2번 보조용언 앞에 의 니은가 나 는가 의 리을까 지 등의 종결어미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19번에 붙여 쓴다고 써 있으니까 X예요. 알겠어요? 띄어 써야 됩니다. 자, 요거 펴보세요. 요 5회차 펴보고 딱 2문제만 풀어주고 끝낼게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거 2개만 여러분들 풀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95페이지 펴볼래 얘들아. 95페이지. 자 95페이지에 20번 보여요? 자 95페이지 20번이 정답률 30%였습니다. 뭐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자 일단 요걸 우리가 보기 전에 본문을 보셔야 되잖아요. 자 본문 잠깐 볼게요. 좀 빠르게 읽을 거야. 왼쪽 94페이지에 본문 나왔지. 자 본문에서 1문단 봐봐 얘들아. 1문단. 자 1문단에서 다 보는 게 아니고 자 5번째 줄 봐봐.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로 유래한 예술 용어로 밑줄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운동이래요. 자, 그 다음에 가의 마지막 문단 내려가 보세요. 가의 마지막 문단. 자, 밑에서 3번째 줄 봐봐. 밑줄 쳐요.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줬답니다. 자, 이제 나글로 넘어가 볼 거야. 나글로. 자, 나글에서 첫 번째 밑줄 쳐요.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갈래랍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문단, 별표. 이 3번째 문단을 공부해야 됐어요. 체크해야 됐다고. 3번째 문단. 자,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뉩니다.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와 비나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하고 자, 밑줄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뭐랑 연결시킨대? 텔레비전 나왔어 얘들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래요. 자, 이러한 설치 비디오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적 소통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 기계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술가가 이러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도 있대요. 자, 지금 비디오 아트의 유형 중에 우리가 텔레비전이 언급되는 게 뭐였니 얘들아? 설치 비디오였지? 그럼 20번 문제 봐볼래? 20번 문제 지금 A하고 B를 물어봤어. 그러면 A 봐봐. 무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백남준의 TV 첼로는 첼로에 뭐를 결합했대 얘들아? 텔레비전 밑줄. 자, 이제 B 봐볼게. 백남준의 B 닉스는 밑줄. 텔레비전의 밑줄. 그럼 이거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무슨 비디오예요? 비디오 아트 중에 설치 비디오예요. 설치 비디오. 맞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야. 설치 비디오 유형에 해당하는 A는 새로운 매체를 예술활동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군. 이게 정답이야. 답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 전체적 글들을 다 어때? 독해를 해야 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전체 글을 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래오래 걸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문법 문제인데요. 92페이지에 12번 보세요. 92페이지에 12번. 자, 이것도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50% 이하였어요. 자, 요거 풀기 전에 왼쪽 글 있지? 두 문단 볼 거야. 일단은 두 번째 문단 볼래? 두 번째 문단.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얘들아 이제 밑줄 쳐야 돼. 우선 용언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희리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대.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숫자 1이라고. 두 번째. 자, 밑줄 쳐. 다음으로 연결어민 아지다 어지다 뭐뭐게 되다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래.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또 밑줄 쳐요. 일부 명사 뒤에 뭐뭐 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대.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지금 피동문 만드는 방법이 몇 개래? 세 개가 언급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고 네 번째 줄 봐봐. 피동의 문법 요소를 두 번 결합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 풀어보자. 자, 문제에서 리을 봐볼래? 리을. 2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 보여? 보여진다 동그라미. 자, 우리가 보여진다를 풀었으면 뭐냐면 보다 할 때 어간이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어지. 그러면 얘들아 요거 빠르게 발음해봐. 빨리 해줘. 이어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뭘까? 다야. 그럼 봐봐. 이어 지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볼래? 여기 이는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뭐야? 피동 전미사. 맞아? 두 번째 어지는 뭐야? 피동 전미사가 아니고 뭐지? 연결 어미라고 돼 있었어. 됐나? 그러면 이거 몇 중 피동 나온 거야? 몇 중 피동? 하나, 둘. 몇 중 피동? 이중 피동 나왔지? 그러면 이중 피동 나온 건 맞지만 피동전미사 두 번이야? 피동전미사 한 번이야?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근데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리을에서는 피동전미사가 몇 번? 두 번이라고 써 있잖아. 땡. 알겠어? 그러니까 수능 문법이 이런 거라고요. 본문을 보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개 정도 했고, 자, 숙제는 쌤이 알아서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